조코비치 미안합니다.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노박 조코비치와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호주 오픈 남자 단식 8강전이 끝났는데요. 지금 막 끝났는데 제가 블로그에 건방지게 예측글 올렸다가 지금 또 한 번 망신 제대로 당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조코비치가 즈베레프한테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패할 것이라고 용감하게 예측해봤는데요. 보기 좋게 틀렸고요. 다시 한번 조코비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걸 재확인한 경기였습니다. 자세한 분석보다는 조코비치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딱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에 정성스러운 댓글 달아주신 분들을 위해서 그 댓글을 또 읽어드리고 거기에 대한 제 답변도 여기서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조코비치의 승리 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저는 조코비치의 서브의 승리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즈베레프 그라운드 스트로크의 한계가 내보인 내재된 패배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합니다. 조코비치가 에이스 숫자에서요, 두 개를 더 쳤습니다. 23개의 에이스를 뽑아내면서 즈베레프 21개보다 두 개 더 에이스를 기록했고요. 더블 폴트 5개로 똑같았습니다. 첫 서브 성공률 조코비치가 73%로 64%의 즈베레프보다 높았고요. 한마디로 조코비치가 서브에서 즈베레프를 오히려 압도했다는 뜻입니다. 자, 스피드는 사실 꽤 많이 차이가 났거든요. 첫 서브 가장 빠른 서브 스피드가 225km, 그리고 조코비치는 206km, 약 20km나 차이가 나는 서브 속도를 보였지만 플레이스먼트에서 조코비치가 완승을 거뒀습니다.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첫 번째 서브의 분포도를 보면요, 뭔가 산만하게 펼쳐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코비치에 비해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알렉산더 즈베레프의 서비스가 강하지만 짧은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깊이 들어오지 않고 짧게 떨어졌기 때문에 조코비치가 리턴할 수 있었던 리턴업을한 서브들이 220km까지 굉장한 속도를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코비치의 리턴을 넘어서지 못했던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조코비치 서비스는요, 굉장히 한 190km 정도로 그다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구석을 굉장히 콕콕 찌르고 좌우의 어떤 코너웍과 그 코스를 번갈아 넣는 적절한 배합 능력까지 보여주면서 즈베레프보다 높은 첫 서브 득점률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아주 결정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운드 스트로크 랠리에서 저는 조코비치가 굉장히 잘 쳤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근데 즈베레프의 어떤 한계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느꼈던 것인데요. 즈베레프의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의 어떤 단조로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즈베레프는 베이스라인에서 약 1.5m에서 2m 뒤에 가서 랠리를 하는 것을 굉장히 편안히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코비치의 스트로크 대결을 펼쳤을 때 실수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넘길 수 있는 능력은 있죠. 근데 조코비치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한 템포 빠른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전혀 없었어요. 이것은 알렉산더 즈베레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한계라고, 갖고 있는 근원적인 한계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베이스라인에서 앞으로 나가서 한 템포 빠르게 끊어치는 그런 라이징 볼을 끊어내면서 조코비치의 수비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그라운드 스트로크가 장착되지 않는 이상 조코비치가 100% 건강한 조코비치를 나달과 같은 2010년대를 주름잡았던 최강의 베이스라이너들을 제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 즈베레프가 어떤 과제로 안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즈베레프가 물론 잘 싸웠다. 그렇지만 조코비치는 인간이 아니고 슈퍼맨, 초인이었고, 이번에도 복부 부상의 우려가 있었지만 그 우려를 딛고 3대1 접전이었지만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올라갔습니다. 결승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결승에 올라가서도 우승후보 1순위로 뽑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프랑스 오픈 때부터는 이 16강이나 8강 빅매치들을 앞두고는 가볍게 제가 승부 예측을 좀 블로그를 통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었는데요. 지난번 롤랑가로스 결승전에서는 정말 단단히 틀려서 아주 혼쭐이 났죠. 제가 과감하게 조코비치가 진다에 승부를 걸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재미있는 댓글, 그리고 통찰력 있는 댓글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댓글에 대한 저의 생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찻잎향기님이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거든요. 돌 맞을 각오로 예언해보겠다. 돌 맞을 각오로 시작하시다니 빵 터졌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갓고인님이 예측 기대해보겠습니다.
돌은 안 던집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시알롱님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댓글 써주셨습니다. 16강 조코비치의 슈퍼맨 모드를 보고 느꼈습니다. 여긴 호주야. 어우조라고. 조코가 이번에도 우승컵 들고 내년에 나달에 이어 다니엘 그랜드슬램에서 두 자릿수 우승을 거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통찰력 있으셨습니다. go2ryu님 이분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데요. 조코비치 즈베레프 경기는 4세트라면 즈베레프 승, 5세트라면 조코비치 승일 것 같습니다. 조코비치가 5세트까지 가서 진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이번에 복부 부상이 좀 심각했다 보니까 5세트를 가면 그래도 조코비치가 이기기 힘들지 않겠느냐. 전 이렇게 예상해봤는데 5세트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닥터넷만님이 또 아주 심층적인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자, 김 기자님이 노박의 경험과 저력에 많이 점수를 주신 결과라고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닥터넷만님은 1대3 패배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빠른 코트 표면에 최적화된 샤샤의 대포할 서브, 빠른 발, 노박의 그라운드 스트로크 능력에 필적하는 샤샤의 백핸드를 감안하면 100% 컨디션으로도 불꽃 튀는 접전을 벌일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이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드네요 라고 닥터덴마님은 즈베레프의 승리를 점쳐주셨는데요. 저도 사실 이거랑 거의 똑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근데요, 조코비치가 100% 컨디션에 가까웠습니다. 자, 이거 KH킴6750님인데요. 조코비치 광팬이신 것 같습니다. 조코의 부상에 잠 못 이루는 광팬입니다. 기자님 예상에 100% 적중할 듯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그래도 기권할 줄 알았던 16강전 멋지게 플레이해준 나의 선수에게 감사합니다. 선수 생활 오래 할 수 있도록 제발 무리하지는 말자. 이미 너는 나의 영원한 곳이야. 아, 정말 조코비치의 열혈 팬대원 좋은 댓글 달아주셨고 팬심이 묻어난 걱정이 많은, 불안이 많았던 그런 댓글이었고요. 자, 닥터덴마님, 유튜브 영상에선 즈베레프가 라오니치보다 2등급 높다라고 평가하시더니 블로그에서는 한 등급 높은 선수라고 톤다운 하셨습니다. 역시 영상보다는 글이 더 깊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go2ryu 님이요. 조코비치의 부상이 80% 이상 회복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저는 반대로 조코비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호주 오픈 코트의 빠르기가 오히려 조코비치에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조코비치의 약간 속도는 느리지만 코너웍이 된 스트로크를 즈베레프가 대응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정확하세요. 이거 굉장히 예리한 분석이셨습니다. 많은 경기를 보신 티가 팍팍 납니다. 저 빌러셀롱 NBA 우승 11회란 아이디가 갖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촌철살인으로 저 비판도 많이 해주시고 아주 날카로운 분석 많이 올려주시는 편이에요. 즈베렙 서브가 관건인데 사실상 첫 서브 폴트만 안 걸리고 뻥뻥 터져주면 즈베렙의 3대0 승리도 보임. 조금 신중하지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코비치가 조코비치였죠. 지구별님은요. 3연속 메인으로 조코비치 사진과 이름을 넣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승패에 연연하지 않기로 마음 다잡아 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겼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면 4연속 메인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폴트레이 76님이요. 첫 번째 나오미 오사카 시에스웨이 2대0은 정확히 맞췄네요. 축하드립니다. 놀리시는 것 같은데요. 앤디님 있는데요. 요거 굉장히 예리한 코멘트 써주셨습니다. 그랜드 슬램에서 나달을 잡은 원핸드 백핸드는 페더러 말고도 팀도 있죠. 작년 호주에서 잡아봤으니. 제가 블로그에 원핸드 백핸드가 나달을 잡기는 정말 어렵다. 특히 그랜드슬램에서는 페더러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맞습니다. 저 도미닉 팀이 작년 호주 오픈 8강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죠.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고, 자, 과거에도 물론 나달이 원핸드 백핸드에게 그랜드슬램에서 패한 적은 종종 있었습니다. 블레이크 선수에게 패했다거나, 또 결정적으로 2014년 호주 오픈 결승에서 스탄 바브린카 선수에게 졌죠. 근데 당시 저는 그거는 조금 좀 정식 카운트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달이 허리 등 부상이 굉장히 시합 도중에 심각하게 발생해서 거의 제대로 뛸 수 없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상훈 님이요. 역시 스포츠는 예상이란 게 빗나가야 재밌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카라체프가 디미트로프의 세트 2대1로 이기고 있네요. 모든 스포츠는 예상이 빗나가야 재미가 있고요. 제 블로그, 이 유튜브도 예상이 빗나갔기에 재밌으시죠? 저 닥터덴마님이 댓글에 대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요. 경기 결과 보고 달아주신 것 같습니다. 김 기자님의 승부 예측이 축복이었는지도 제발 우승 예측은 나달이나 메드베데프로 해주세요. 조코비치 우승시키시려고 하는 거죠? 참고하겠습니다. 핀포인트 피치님, 조코비치 대단하네요. 정말 즈베레프를 꺾네요. 와,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정상이 아닌 몸, 정상에 가까운 몸이었지만 어쨌든
8강전까지 굉장히 많은 혈투를 치르고 상처투성이로 온 조코비치가 정말 기세가 막강했던 즈베레프를 꺾다니 와 하고 놀랄만 합니다. 네, 정상훈 님이 저 댓글 굉장히 여러 번 달아주셨는데 요 댓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빅3는 위대합니다. 몇 가지 간과한 게 있네요. 여기는 호주 조코비치라는 점. 코트 표면이 빠르다고 하지만 잔디만 할까요? 맞습니다. 윈블던에서 걸핏하면 우승하는 게 조코비치죠. 이렇게 되면 조코비치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진 일정으로 바뀌네요. 비교적 약체인 4강 상대 맞죠? 게다가 하루의 휴식을 더 부여받을 수 있으니 우승 확률이 더욱 올라갑니다. 네, 예리하신 분석입니다. 이 생각까지는 제가 아직 못 해봤는데요. 조코비치 섹션이 하루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4강전을 하루 먼저 치르고 그 다음날 4강 두 번째 경기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저쪽 섹션보다 이틀 48시간의 완벽한 휴식 시간을 취하고 일요일 결승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조건을 받은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유리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특히 체력이 관건인 지금의 조코비치에게는 이 대진 편성이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KC183771님은 조코비치 팬으로서 기자님의 예측이 틀려서 기분이 좋네요. 제가 블로그에 썼잖아요. 제 예측이 틀리면 더 기분 좋아질 수 있다고. 예. 자,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젠젠님. 기자님 1, 2번 다 틀렸어요. 우째요. 기자님 예측글은 이번엔 뭘 틀리게 예측하셨을까 하고 보는 재미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참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한다는 점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틀려서 재밌으셨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자, 필리 러브님이요. 김기범 기자님의 논리는 인정. 그러나 기자님은 페더러 나달의 편견이 깔려있어 논리의 날카로움에 제약이 있음. 내려놓으면 새로운 게 보입니다. 스포츠 당일 컨디션이 제일인데 언제까지 과거 데이터로 논리를 전개할 겁니까? 그래서 기자님은 기자 분석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전 기자니까요. 기자 수준에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선수는 아니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고 페더러 나달의 편견 때문에 조코비치의 패배를 예상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조코비치에 대한 편견이 가장 강합니다. 제가 테니스를 가장 열심히 보던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경기에서 이기고 가장 많은 경기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낸 장본인이 조코비치였기 때문에요. 전 조코비치는 웬만하면 지지 않는다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 대회는 제가 힘들다고 봤어요. 그런 제 생각을 또 한 번 조코비치가 깬 겁니다. 요 댓글에 대해서 혹시 제가 기분 나빠할까봐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미라클 업셋님은요. 예의 있는 것 같지만 본인이 우월하다는 느낌이 물씬 풍기는 상당히 무례한 댓글이네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따끔한 질책 내려주시는 분 저 댓글이 오히려 제가 제 오류를 짚어주고 제가 틀린 점에 대해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분들의 댓글을 굉장히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에 저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드리고 어쨌든 미라클 업셋님이 저를 실드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조코비치의 패배를 용감하게 예측했다가 또 한 번 망신을 당했고 거기에 대한 칭찬과 격려, 비판이 섞인 댓글들도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댓글 얼마든지 환영하고요. 저 앞으로 틀리더라도 용감한 예측 멈추지 않겠습니다. 다음 4강전에 대한 예측도 프리뷰 그리고 또 8강전 경기에 대한 리뷰 기대해 주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